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카누 선수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여자 카누팀에서 프로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영국 카누 대표팀에 들어가기 위해 죽기 살기로 훈련에 매진했는데요. 제가 대표팀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건 바로 대표팀에 들어가게 된다면 선수용 카누를 무료로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 타던 연습용 카누만 있을 뿐 선수임에도 선수용 카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저희 팀 창고에 처박혀 있는 조악한 카누를 타곤 했습니다. 카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집이 부유해서 좋은 카누를 타고 다니는 팀 동료들에게 항상 밀리곤 했어요. 저는 남들보다 연습을 2배나 했지만 결국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늘 이군 신세였고 아무도 제가 대표팀에 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언젠간 사람들도 내 노력을 알아주겠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남들이 훈련을 마치고 놀러 갈 때도 홀로 연습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팀 선수 한 명을 발탁하겠다는 대표팀 감독님의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매우 희박했지만 어쨌든 제게도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엄청난 변수가 있었어요. 그것 팀 선발전을 한국에서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뚱맞은 국가에서 선발전을 치르고 오라고 했거든요. 팀원들은 일동좌절하며 바로 옆에 일본이라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왜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에 가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각자의 카누와 패드를 챙겨 한국으로 가는 것뿐이었죠. 저는 제 소유의 카누가 없었기에 주장인 L씨에게 거의 빌다시피 해서 선수용 카누를 빌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고 형편이 어려워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못 해봤던 저는 무척이나 설레하며 한국의 풍경을 둘러봤죠. 코치님 몇 분은 저희의 카누를 경기 장소로 미리 옮기셨고 저희 선수단은 강원도라는 곳으로 가서 훈련을 마친 뒤 곧바로 대표팀 선발전을 치르기로 했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강행군이었죠. 일단 저희가 받을 첫 훈련은 산악훈련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무거운 패들까지 들고 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산으로 향하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도로 인프라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잘 정비되어 있었거든요. 영국에서는 등산 한 번 하려면 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이동하며 시골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영국의 도심 밖은 도로 인프라가 정말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도로를 빙 돌아서 가야 하고 그마저도 도중에 내려서 걸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도로 인프라와 대중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해서 저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도 정말 순식간에 산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강원도의 산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그저 도심과 떨어진 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가 산 입구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아해서 살펴보니 그곳에 설치된 천막에는 무료 건강검진이라는 영어가 적혀 있더군요. 아니, 산속인데 어떻게 의료진들이 검진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모습에 당장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은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곳은 산속이다 보니 기온 차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컨디션 저하를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등산 중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는데 자신들은 그러한 사고를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파견을 오고 있다는 놀라운 말을 건넸습니다. 아무래도 산악구조대라는 영어가 적혀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는 걸로 봐선 이곳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와 구조는 전부 무료인 듯 보였죠. 아니, 어떻게 한국은 산속마을에도 병원이 널려있는 놀라운 의료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아무리 지역 주민들과 등산객들을 위해서라지만 산속까지 와서 무료 검진을 해주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저희는 일동 황당한 감정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건 영국과는 수준이 다른 인프라와 서비스였거든요.
부끄럽지만 영국에선 도심에서도 무료 건강검진 따위를 기대할 수 없고 산속에서 다치면 죽은 목숨과 다름없는데요. 런던에조차 제대로 된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 산속 시골 마을에 병원이 있을 리 없거든요. 실제로 저희 팀에는 영국에서 가장 유망한 청소년 선수가 있었고 그녀는 산에서 개인적인 체력 훈련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어 버렸는데요. 그녀는 산중턱도 아니고 산 초입 부분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인프라 후진국인 영국에서 그녀를 도와줄 구급대원들은 전무했죠. 결국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았기에 그녀는 구급 헬리콥터를 통해 이송되어야 했고 천문학적인 헬리콥터 이송비와 수술비 때문에 그녀의 집안은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영국 최고의 재능이라고 평가받았지만 결국 카누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영국에서는 경미한 부상 한 번에 꿈까지 포기해야 하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치료와 검사를 무료로 그것도 산바로 앞에서 해주고 있다니 저는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영국 병원이었다면 인당 수십만 원은 받았을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고 등산에 도움이 되는 각종 보호장구와 생수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엄청난 인프라와 복지에 감동을 받은 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영국의 산과는 차원이 다른 험난함을 보여줬고 산 여기저기서는 팀원들의 곡소리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저는 힘든 와중에도 한국 산의 멋있는 나무들과 전경들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중장년층 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저희들에게 힘을 내라며 응원을 해줬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운동선수인 저희보다도 빠르게 산을 올랐기 때문에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늘 그랬듯이 체력 훈련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산 정상에서의 한국 풍경을 즐겼는데요. 영국에서는 불법 버섯을 섭취하고 환각을 즐기기 위해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따라서 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랑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상을 도전하고 있었으며 영국처럼 우울하고 위험한 분위기가 아닌 가족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라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영국에서와는 달리 등산 중에 약에 취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을 일절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은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희소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영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높은 치안을 자랑했는데요. 영국은 해가 지면 모든 불이 꺼지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무법도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밤이 깊어도 가로등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위험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또한 가게들도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있었는데요. 영국이었으면 곧바로 범죄 집단의 단체 습격을 받고 가게가 초토화됐을 이 상황에 한국의 밤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었고 여자나 아이들도 어떠한 걱정 없이 밤거리를 거닐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한국의 치안 때문에 훈련 최초로 야간 훈련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2박 3일간의 강원도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저희는 드디어 선발전을 치르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죠. 뭔가 허전해서 생각해봤더니 저는 강원도 버스터미널 대기실에서 패드를 놓고 온 거였습니다. 이건 치명적이었어요. 저는 선수용 카누는 없지만 패들만은 제가 쓰던 선수용 패드를 써야 했거든요. 당장 선발전이 몇 시간 뒤였기에 패드를 새로 구할 수도 없을 노릇이었죠. 저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국가대표의 꿈은 도전도 못 해보고 날아간 것이고 제겐 이런 기회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버스터미널 직원처럼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제게 영어를 사용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에게 제 상황을 말해줬고 그는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에 저희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에는 고속버스 연계 서비스가 존재하고 따라서 이러한 터미널 분실물들을
다른 터미널까지 배달해주고 있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강원도에서 서울로 오는 가장 빠른 버스에 제 패드를 싣고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그가 제게 사기를 치려는 줄 알고 경계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고 그가 그저 돈만 받고 도망갈 생각으로 제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유럽의 버스터미널에서는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도주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버스터미널에서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제 선수용 패들은 꽤나 고가이고 승객 대기실에 놓은 지 이미 몇 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누군가 이미 훔쳐갔을 것이 분명했죠. 영국에서는 훈련 중에 잠시 패드를 놓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그 찰나의 순간 훔쳐가는 게 일상이므로 저는 패들이 무사히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 남성은 제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에서는 도둑이 씨가 마른 지 오래라 패들은 무사히 있을 것이고 패들 운송 비용도 무료라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를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을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제게 선택의 여지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 남성은 정말로 한국어를 사용하며 어디론가 통화를 하더니 이내 패들은 원래 자리에 멀쩡히 있고 3시간만 기다리면 패드를 받아볼 수 있다는 말을 건네왔죠. 이 남성의 말대로 3시간 만에 패드를 받아볼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선발전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3시간 내내 기도를 하며 터미널 승객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물론 저희 팀 동료들은 이군인 저는 안중에도 없는 듯 진작에 저를 버리고 이동해버렸지만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 같은 3시간이 지났을 무렵 한국인 버스기사는 정말로 제 패드를 싣고 서울의 버스터미널에 도착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에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터미널 직원은 한국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라는 따뜻한 말을 끝으로 쿨하게 떠나버렸고 저는 즉시 선발전이 치러지는 한강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한강으로 가는 내내 많은 생각에 빠졌죠. 도대체 선발전을 도심 속에 위치한 강에서 치르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사실 영국의 강은 너무나도 더러워서 카누 훈련을 하려면 바다로 가거나 비교적 깨끗한 시골의 강으로 가야 합니다. 영국인들은 강에 쓰레기나 오물들을 아무렇지 않게 버려대서 유동인구가 많은 강은 상상 이상으로 더럽거든요. 실제로 저희 팀은 작년에 영국의 똥물에서 극기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팀원들은 하수구 냄새를 못 참고 토를 하고 오염된 물이 입으로 들어가 병에 걸리는 등 많은 고생을 해야 했죠. 그 후로 저희는 오염된 강을 두려워하는 공포증마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는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이라면 분명 엄청나게 오염되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곳에서 대회를 치른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제가 한강에 도착하자마자 그러한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에서는 악취는커녕 그저 신선한 민물 냄새만 가득했고 물 색깔도 무척이나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바다인지 강인지 한강은 엄청난 강폭을 자랑하고 있더군요. 한국인들은 도심 속에 있는 강을 어떻게 이렇게나 잘 보존할 수 있던 걸까요? 자연을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쓰레기를 투척하고 소변이나 보면서 강을 오염시키는 영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보고 좀 본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이 한강에서 카누와 요트, 그리고 수상스키 등 각종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한강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상 스포츠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도 많아서 더더욱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이라고 불리는 영국이지만 수상 스포츠는 고급 취미로 여겨지고 있고 선택받은 몇몇 부자들만 즐길 수 있거든요. 저처럼 직업으로 삼는 게 아니라면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런 고급 취미를 아무렇지 않게 즐기고 있었고
영국에는 전무한 수상 스포츠 인프라도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한국은 영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굉장한 부자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팀원들과 합류했고 엘씨에게 저번에 약속했던 카누 대여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러나 엘씨는 충격적인 대답을 할 뿐이었죠.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국가대표 선발전인데 내가 왜 좋은 카누를 너에게 빌려줘야 해? 그러다 네가 1등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뭐 어차피 너는 실력도 없는 이군일 뿐이라서 절대로 1등을 할 수 없겠지만 말이야. 엘씨는 애초부터 제게 카누를 빌려줄 생각이 없던 거였습니다. 시합은 30분밖에 안 남았고 저는 엘씨의 배신으로 시합 출전조차 못하게 된 상황에 처해버렸는데요. 저는 제 처지가 너무나도 처량해서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팀 동료들은 이군인 제게 어떠한 위로도 건네주지 않고 엘씨 쪽으로 가버렸는데요. 그때 컨테이너에서 어떤 한국인 남성이 나오더니 저보고 왜 울고 있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저는 번역기 앱을 통해 대화해야 했지만 그는 몹시 진정성 있게 저를 달래줬어요. 그리고 제 사정을 들은 그는 한강에서 카누를 빌릴 수 있는 거 몰랐냐는 말을 건넸는데요. 마침 자신이 수상 스포츠 기구 대여일을 하고 있고 선수용 카누도 구비해두고 있으니 대여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상 스포츠 인프라 자체가 없어서 일반 카누조차 엄청나게 비싼 값에 빌려야 하고 선수용 카누는 애초에 빌릴 수조차 없는데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빌려주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한강 카누는 대여 카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 창고에 있는 선수용 카누보다 훨씬 좋았고 대여비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저 한강에 있는 공용 카누가 전문 선수팀의 카누보다 좋다니 한국은 상상 이상으로 잘 사는 나라인 듯 했죠. 어쨌든 이 한국인 아저씨는 선발전에서 꼭 이겨서 돌아오라며 대여비도 받지 않는 친절을 보여줬고 저는 그 덕분에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왔던 저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제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줬고 저는 한국인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이겨야겠다는 동기부여를 갖게 되었죠. 그렇게 선발전은 시작됐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내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제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말았죠. 제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카누가 너무 조악했던 거였죠. 팀 동료들은 이건 반칙이라며 규격의 카누를 사용했다며 저를 음해했지만 제가 주장인 엘씨의 카누를 빌려 타서 재경기한 결과 저는 전보다도 훨씬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차지해버렸어요. 투명인간이었던 제가 국가대표로 선발되게 된 것입니다. 충격적인 경기 결과에 팀 동료들은 일동 말이 없어져 버렸고 귀국을 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넋이 나간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이 아니었으면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했을 저였기에 저는 지금도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감사함을 가지고 있답니다. 가난한 저지만 한국인들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저는 힘들 때마다 한국인들이 제게 보여줬던 기적을 생각하며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